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특강 생명과학 신경계 수능 3점 문제풀이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고 A와 E는 척수거나 교감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 부교감신경, 원심성신경을 우리가 매칭하라는 문제가 돼요. 자, 칸을 채워봐요. 자, 중추신경계에는 뇌하고 척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초신경계가 되겠고, 자, 말초신경계는 구심성신경과 원심성신경이 있겠네. 그럼 이쪽이 원심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C가 자율신경이 되겠죠. 나머지가 체성신경이 되겠다. D와 E는 교감이거나 부교감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봐요. 자, A는 척수죠. 좌우 31쌍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죠. 좌우 31쌍 되는 거는 척수신경계지. 말초신경을 말하는 거야. 척수는 중추신경이잖아.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다음 B는 맞는 표현이고, 자, D와 E가 교감이거나 부교감인데 신경절 이후 이론에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같을 수가 없죠. 교감은 노르에프네프린, 그 다음에 부교감은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잖아. 틀렸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그림 칸은 중추신경계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동공반사 그림이 되죠. 그 다음에 A와 B, C, D, E를 매칭해야 되는데 간뇌, 대뇌, 소뇌, 연수, 중간뇌 위치 다 찾을 수 있죠. A가 대뇌가 되고 B가 간뇌가 되죠. 간뇌. C가 소뇌가 되고 D가 중간뇌겠죠. 중간뇌. E가 연수가 된다. 이거 찾는 문제가 돼요. 문제를 봐요. 자, A와 C 모두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돼 있죠. 좌방구, 우방구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고, B가 뭐냐면 간뇌거든. 간뇌는 홍채 반사를 하지 않죠. 이 홍채 반사라는 거는 중간뇌에 사는 거니까 틀린 거다. D와 E 중간뇌와 연수는 전부 다 뇌줄기가 맞죠. 뇌줄기는 중간뇌 연수하고 뇌교까지 합쳐서 뇌줄기라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3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의 대뇌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죠. 읽어보면 위에는 쉽죠. 뇌량은 대뇌의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정보의 전달 통로이다. 뇌량이 좌와 우를 연결한다고 하네. 두 번째 조건은 시각 정보는 시야에 따라 어떤 한쪽 뇌방구에만 처리되고, 세 번째는 대뇌에서 처리된 시각 정보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시각 정보가 언어 준추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본 게 언어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림은 뇌량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P의 시각인지 검사를 나타낸 것인데, 뇌량을 절제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이에 통로를 끊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못 가게, 그러니까 좌방구와 우방구가 교환을 못하게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지. 자, 검사 과정을 보게 되면 환자 P는 중앙의 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사물 영상을 0.1초 정도 비춰준 다음에 결과를 보자고. 가의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사과에 대한 시각 정보를 좌방구와 우방구 중 하나에만 처리되었다는 거지. 근데 P는 본 것이 없다고 답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시각 정보가 우방구에서 처리되었는데 좌방구로 이동을 못했다는 이야기지, 정보가. 그래서 본 게 없다고 되는 거,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실험이. 나를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 P는 컵을 보았다고 말했다는 거는 나에서 시각 정보가 좌방구에서
인식한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언어 중추로 전달된 거니까 정보가. 그래서 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봤다고. 뭐 그런 문제가 되죠. 문제를 봐요. 사과와 컵에 대한 시각 정보는 대뇌 겉질에서 처리되죠. 대뇌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처리는 거기서 하는 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라는 이야기고. 니은 나에서 컵에 대한 시각 정보는 우방구에서 처리된 게 아니고 좌방구에서 처리됐어야지 본 걸 말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디귿 가에서 사과에 대한 시각 정보는 언어 중추로 전달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시각 정보를 우방구에서 봤는데 뇌량이 절개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전달 안 돼서 우리가 못 봤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그림은 눈, 방광, 심장, 위 각각 연결된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경로가 나와 있고요. 가와 다가 각각 연수거나 척수거나 중간내거나 이걸 매칭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수가 같다고 나와 있죠. 자, 같다는 거는 두 개 조합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스몰 a는 억제거나 촉진 중 하나이다. 둘 다 억제가 되거나 둘 다 촉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되지.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자. 동공축소라는 거는 동공에 관련된 뇌가 중간뇌잖아. 근데 교감신경은 척수에 붙어 있고 부교감은 중간뇌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일단 동공축소가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그 부교감신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중간뇌에 붙어 있겠네. 그 다음에 확장, 방광이 커지는 거는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되겠고 척수에 붙어 있겠다. 우리가 척수 중간대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나가 연수가 되겠죠. 연수. 그렇죠. 연수에 붙어 있는 뇌가 그 신경이 부교감이죠. 그럼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 맞는 거고요.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가 답이 되겠다. 그 나머지 이제 부교감 개수가 2개니까 교감도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교감 신경이 되겠다. 소화 작용을 억제하겠죠. 억제. 당연히 척수에 붙어 있겠다. 제가 문제를 다 풀었죠. 보기를 봐요. 가는 중간뇌가 맞고 나는 연수니까 뇌줄기가 맞고요. 자, A는 촉진이 아니고 억제가 되겠죠.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5번 그림은 깨진 접시 조각에 발이 찔리는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이 나와 있고 A와 C는 뉴런이라고 나와 있네. 척수 반사 그림이 되죠. 일단은 위험을 피하려고 다리를 즉시 올렸다는 거잖아. 이건 척수 반사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로 바닥을 지탱해 균형을 잡는 거는 그냥 균형 잡는 뭐 행위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기억. A와 C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A도 말초신경계 감각뉴런이고요. 그 다음에 B도 말초신경계 운동뉴런이고 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부 다 말초신경계가 맞는 표현이고 기역의 반응의 중추는 척수가 맞죠. 기역이 척수 반사가 되는 거니까. 디귿 손해는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는 평형 감각의 중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균형을 잡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6번 표는 일상에서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가 나와 있고 스몰 a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자, 표를 보게 되면 가를 보면 사탕을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침이 분비된다. 침 분비의 반사 연수 반사가 되죠. 가가 연수가 되겠네.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오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구심성 신경 잘 나와 있고, 척수는 A를 통해 방광을 수축시킨다. 자, 방광을 수축을 시키는 신경이 부교감이죠. 자, 문제를 한번 봐요. 자, 기역, 가의 반응에 춤추는 연수가 맞고, 기역이라는 거는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을 말하는 거거든. 감각신경은 뒤로 들어오죠. 후근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근이 아니야.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교감이 아니고 부교감 신경이 됩니다. 이것도 틀렸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7번. 그림은 소장, 심장, 골격근에 각각 연결된 말초신경 가와 다와 X와 Z를 투여하였을 때 작용 위치가 나와 있고, 자, 중요한 거는 X와 Z가 뭔지가 중요하죠.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이 있고, 저해한다는 거는 방해한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을 세 개가 매칭을 이제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는 아세틸콜린이 표적기관에 작용하여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데, 그 아세틸콜린의 분해 효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세틸콜린이 흥분이 발생시키는 걸 막아준다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분해 효소를 저해한다는 거는 흥분을 막는 걸 없앤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흥분을 촉진시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흥분을 촉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말이 어렵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가의 그림은 바로 알 수 있겠죠. 가가 교감신경인 거는 바로 알 수 있겠다. 왜? 앞쪽이 짧으니까. 그럼 나는 앞쪽이 기니까 부교감이겠죠. 뭐 다는 운동뉴런이 되겠다. 자, 이제 표를 봅시다. 가가 뭔지 모르겠네. 가에 이제 X를 투여했단 말이야. 자, X를 투여했을 때가 X를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가 촉진된다. 자,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소화액 분비가 억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촉진됐다는 거는 여기에 뭔가를 약화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자,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잖아. 다시 말하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 이게 X라는 이야기야. 말이 어렵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저해하는 물질, 이게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을 보자고, 달을. 자, Z를 투여했을 때, Z를 투여했단 말이야. Z를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골격근의 수축이 더욱 강하다는 이야기는 흥분을 더 촉진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되겠죠. 아세틸콜린 분해 분해 효소를 저해한다는 거. 그래서 말이 어렵다. 이 Z라는 거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인 거야. 그럼 Y는 뭐겠어? 나머지가 되겠죠.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저해하는 거. Y는 아세틸콜린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로 보시면 되죠. 말이 길어서. 자, 보기를 봐요, 이제. 기읍과 니은은, 그죠? 각각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같죠. 둘 다 뭐가 나오는데,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이에는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니은 Y를 투여했을 때 Y가 뭐냐면 아세틸콜린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Y를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심장 박동이 촉진된다.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치? 이걸 저해하다 보니까 촉진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표현이야. 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말장난이라서. 디귿 Z는
뭐냐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이죠.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이 아니란 이야기지.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표는 신경계 질환 A와 C의 원인과 증상이 나와 있고요. 그 병이 뭐냐면 파킨슨 병이거나 알츠하이머 병이거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거나. 자, 파킨슨 병 대충 알고 계실 거고, 알츠하이머는 치매잖아. 그래서 한번 문제를 바로 봅시다. 일단 B를 보게 되면 중간 내에서 도파민 부족이 바로 파킨슨이죠. 파킨슨 병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약화라는 게 알츠하이머잖아. 그래서 이게 C가 알츠하이머고요. A는 뭐겠니 그러면 근위축성 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요. 기역 대뇌의 신경세포는 기역에 해당하는 거니? 자, 기역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거든.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말초신경계야. 대뇌가 아닌 거지. 틀린 표현이고요. 니은도 틀렸죠. B는 파킨슨 병인 거니까. 그 다음에 경련은 A에 해당한다. 당연히 근위축성 병은 경련도 나타나니까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